안녕하세요. 요키 패밀리의 요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종차별 유형인 캣콜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캣콜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자인 제가 이야기 드리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했던 아주 안 좋은 경험이 있던 그 여성분들의 모든 심정을 대변하기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렇게 캣콜링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수많은 여행을 하면서 많은 아시아 분들이 이런 캣콜링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데 그 여성분들이 언어를 잘 몰라서 이 캣콜링 유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본인이 캣콜링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솔직히 그런 걸 보고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실례로 도와드리러 가면 오히려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같은 아시아인들이 캣콜링을 당하더라도 약간 도움드리기가 사실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담아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약간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캣콜링을 당했던 사례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 내용을 함께 잘 믹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캣콜링이 좀 심한 나라와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장 심한 넘버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이 선입견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장소에 갔을 때 캣콜링을 많이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심한 곳은 바로 이탈리아 피렌체입니다. 특히나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가죽시장이라고 하죠. 가죽시장 근처에는 거의 이 캣콜링 또는 이런 아시아 여자분들을 위한 성희롱 쪽의 어떤 성지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은 사실은 저도 좀 많이 놀랬던 게 아시아 여자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캣콜링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분들의 특징이 모르는 언어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하 웃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웃는 경우가 오히려 분들에게 캣콜링을 하는 빌미가 제공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을 다니시다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저는 절대 웃지 말고 정색을 해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고요.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갔던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리고 벨기에도 사실 예전에는 정말 아시아인에 대한 캣콜링이 심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갔던 시절에는 한국인보다는 이제 일본인 배낭객 여행객들이 훨씬 많은 형태였기 때문에 일본 여성분들이 벨기에하고 포르투갈에 정말 좀 캣콜링을 많이 당했던 요 주위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최근에 아주 다행스럽게도 벨기에하고 포르투갈 정부에서 이 캣콜링 자체를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규정을 하면서 법제화를 하면서 이 캣콜링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많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없어졌던 걸 봐왔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이 캣콜링이
안 당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캣콜링을 당하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캣콜링이 좀 심한 곳 중에 한 가지, 북미권도 약간 캣콜링이 심합니다. 근데 이 북미권은 미국이든 캐나다든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일했던 영어 강사들이 한국 여성들에 대한 소문을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도시 비화처럼 이렇게 퍼져서 약간 한국 여자에 대한 가벼운 이미지가 정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실제로 북미권에서 좀 약간 그런 면이 좀 강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야. 너 어디 나라 사람이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순간 약간 이런 캣콜링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권에서는 일본 여자와 그리고 한국 여자를 좀 캣콜링에 대해서 선호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호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캣콜링이 어떤 유형이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많은 분들이 당하는지 그런 유형들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근데 먼저 이 캣콜링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잘생긴 남자들은 성희롱이나 캣콜링을 하지 않습니다. 꼭 못생긴, 진짜같이 생긴 이 남자들이 캣콜링을 대부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느낌도 잘 알겠어요.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 꼭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아는 만큼 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캣콜링 유형 등의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이거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휘파람 불면서 뭐 여성의 몸을 시선적으로 이렇게 훑어본다든지, 그리고 계속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옆에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옆에 말 걸면서 이렇게 막 쳐다봐요. 중요 부위를. 그런 캣콜링 유형이 사실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렇게 캣콜링을 당할 때 보게 되면 혼자 다닐 때 가장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혼자 여행하시는 분도 되게 많지만 이왕이면 이런 캣콜링이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나 도시에서는 혼자 다니시는 거를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놀래는 스킨십이죠. 아무래도 엉덩이를 탁 치고 도망가는 유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도망가는 유형. 그리고 더 열받는 거는 이런 거 뭐 엉덩이를 만지고 또는 가슴을 만졌을 때 뻔뻔하게 도망가지 않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사실 더 열받습니다. 훨씬 열받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큰 소리로 약간 주변인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면 주변에 분명히 어떤 나라든 젠틀맨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 대부분 왜 그러냐 참견하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너무 겁먹어서 가만히 있게 되면 오히려 그걸 더 즐기기 때문에 무조건 당하시면 첫 번째 수칙, 꼭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사랑입니다. 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